12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제 찐 구독자님이시죠? 트리22333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문에 정보를 주시느라고 선생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게 꾸준히 댓글을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 후원하셨던 한 분 한 분들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또 이 채널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마라톤의 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년의 그림을 보신다고 한다면 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공포에 쩔지도 않고요. 흥분하지도 않고요. 또는 쫄지도 않고 그냥 지금과 똑같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 FOMC가 있었죠. 하나투자증권에서 채권 전략 애널리스트인 김성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FOMC 오늘이 가장 높은 날 기준금리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5월 FOMC 기준금리는 5.50으로 만장일치 동결하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은 충분히 긴축적이거나 그 비슷한 수준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불확실성의 존재함을 정책 결정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자, 미디어에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될 거야.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채권 금리는 꺾였고요. 원화는 강세였고요.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위험 시장은 강세를 나타내었죠. 중요한 건 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도표도 금리 인하가 조금 빨리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정책 결정 배경으로 설명을 하였고 2024년 말 기준금리 점도표 중간값은 5.125에서 4.6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연준 구성원들은 세 차례 인하를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된 가운데 실업률은 유지하였다. 자, 펀더멘탈이 지금 받쳐주지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점도표 값이 내려갔습니다. 이 점도표는 항상 픽스가 아니고 유동적이지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상승장의 랠리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은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충분히 했다. 연준의 긴축, 물가, 고용 모두 개선 중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을 좀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경로는 전적으로 데이터에 달려있다. 그 데이터 전망치는 이전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경기, 물가, 고용 모두가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하 횟수는 기존 전망을 상회할 수는 있겠으나 인하 시점은 결코 빠르지 않을 전망. 저랑 보고 있는 매크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하 시점은 결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즉 동결 구간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채권 전략 리스트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자, 그리고 해외 IB는 12월 FOMC는 비둘기파기적이다. 내년 6월에서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와 다르게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시장 전망과는 다릅니다.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높다. 한국은행과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이자 현 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은 내년 말 연준 목표치의 2%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내년 말에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도 있다. 금리 동결 구간이 길어져야 그게 바로 자산시장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미국의 장기 기준금리 화면입니다. 2004년도부터 6년까지 엄청난 금리 인상, 그리고 7년도에서 금리 동결 구간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06년 7월, 8월, 2007년 10월까지, 그리고 2008년도 바로 리만 브러더스가 터지게 되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2007년 10월 부근에서. 그리고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가 터집니다. 제로금리를 단행하게 되죠.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 제가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자, 보시면 2008년도, 4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5년, 6년 계속해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증시는 달려왔어요. 그쵸? 확대를 조금만 해볼까요? 2004년, 5년, 7년, 8년 그쵸? 기준금리 인상 구간과 함께 증시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왜?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니까. 계속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동결 구간이 언제였다? 2006년 6월이었어요. 7월, 8월 바닥을 찍고 그리고 8월부터 돌아나갑니다. 2006년 7월이었던가? 6월, 7월 정도에 기준금리가 동결됩니다. 그리고 7월, 8월 바닥을 찍고 이때부터 돌아나가기 시작해요. 이 매물대로 소화를 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한번 고점을 찍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게 주봉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한번 경제는 빠그러지고 리만 브러더스가 터지게 됩니다. 미국 증시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2800부터 보시면 2800부터 저점이 1265입니다. 엄청나게 작살나게 되죠. 나스닥 기준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이때와 유사합니다. 이유는 동결 구간 동안에 미친 듯이 상승했으니까. 이미 시장이 먼저 달렸으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게 아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제 성장률, 데이터 디펜던트, 경제 성장률, 물가, 고용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고 이게 지표로서 확인이 되면 내리겠다. 경제도 빠그러지고 물가도 내려가고 실업률과 고용률도 떨어지고 고용률이 떨어지겠죠. 실업률은 떨어지는 건 좋은 거니까. 즉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이 상황에 금리를 내리면 자산시장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경기와 물가 고용 이게 다 떨어지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증시가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갑니까? 아니지요. 대대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경제가 박살나는 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이 버블을 형성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버블을 형성했다는 거. 만약에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이 좀 내려왔어.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어. 시장이 폭락한 상태에서. 그러면 달려나갈 수도 있겠지요. 시장을 부양해야 되니까. 경제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은 언제로 보면 좋으냐? 바로 버블 이후에 경제가 빠그러지고 완전히 작살나고 그 다음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부양책이 실시가 되죠. 상당 구간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이때 매직 구간이 또 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기간 조정, 이때 폭락 구간, 다시 한번 폭등 장세까지는 랠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또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지금 이 버블의 장세를 못 느꼈던 분들은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다? 여기에 차익 실현 물량 구간 시나리오 1 다시 한번 이 구간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천문학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FMC 이유와 함께 지금 과거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FMC 이유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시죠. 자, 대한민국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상승으로 끝났고요. 해외 증시,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296원. 다시 한번 원화 강세. 원화 강세하면서 이 저점을 깰 겁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되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원화는 강세, 즉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국제 유가는 내려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어요. 국채 10년물을 보게 돼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개월물을 봐도 계속 꺾여 나가죠. 3개월물을 봐도 저점을 깨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이미 시장은 달린 겁니다.
동결 구간에 들어간 지 꽤나 시간이 돼가고 있죠. 그쵸? 내년도 말이 될지 기준금리 동결 구간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상승장의 랠리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도 여기 물량 소화하고 양봉을 좀 나타내주고 있죠? 이더리움의 가격도 물량 소화하고 양봉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쵸? XRP의 가격도 살짝 꺾여지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즉, 시장의 상승장, 폭등의 랠리, 포모의 시간 모두가 환호하는 탐욕의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헷갈리죠. 진짜 가는 걸까? 이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만 내 평균 매입 단가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먹을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집을 멈추라는 신호는 말을 드릴 겁니다. 지금 올라가지 않았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라간 거는 먹을 게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미 폭등이 반영됐던 거는 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죠. 이제 이더리움과 XRP 올라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로 그 온기가 전해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가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한쪽만 빨아들일 수가 없죠. 비트코인이 먼저 달렸고 이더리움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문명의 대장이죠. XRP 쪽으로 자금이 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의 시간 또한 웃으면서 지날 날이 오겠지요. 한국, 대한민국과 IMF, 양날의 검, 디지털 화폐 제도와 활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IMF 총재와 기재부 장관입니다. 경제부총리이자. 그리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 CBDC,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상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IMF와 BIS를 꼭대기에 두고 전 세계 중앙은행, 전 세계 금권들이 그리고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다국적 금융기관들, 전 세계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 시스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100%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CBDC 세상이 도래하면 XRP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BIS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RTGS 실시간 총액 글로벌 얘네가 참전하고요. 전 세계 대체 불가능한 섹터의 애들이 여기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 CBDC는 양날의 검이 아니고요. 다음 통화 시스템을 대체해버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문명입니다. 이미 기존 시스템은 수명이 다 했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냈죠.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죠. CBDC 세상이 와. XRP의 세상이 도래해. 그리고 가상자산의 시장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CBDC 세상은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반드시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대운이 왔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거를 만나는 겁니다. 대운은 큰 성공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역사가 펼쳐지지요.